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8천 건을 넘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향후 공급 감소 우려에 따라 거래량 증가, 신고가 경신 등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659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24.8%가 감소했습니다. 내년은 올해와 비슷한 25,710가구가 입주 예정이지만 2026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10,000가구 아래인 7,145가구에 불과합니다. 입주 감소 리스크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집을 미리 구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04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7,745건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현대 674 아파트 전용 144제곱미터는 지난 7월 5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년여 만에 10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축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주요 지역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좀 오르는 이유 자체가 전세 가격 상승,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신축의 공급 희소성, 그 세 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공급 희소성 중에 이제 분양이나 입주 감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오는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10,000가구 아래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분양 단지 중 일부 물량이 2026년경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고 후분양 단지 변수도 있어 예측치보다는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 조합들이 건설 경기 불황 장기화와 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입찰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로 GS건설과 한화건설 부분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조합 측은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결정되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해당 시공사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아삼 재정비 촉지구역 재건축 조합도 최근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17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시공사 간 품질 문제나 하자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합 측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5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1순위 통장 가입자 수는 1,668만 2,779명으로 전월보다 5만 2,832명 줄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6만 7,423명이 줄었습니다. 1순위 가입자는 2022년 1월 1,760만 4,331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1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 9,863명으로 한 달 전 2,550만 6,389명과 비교해 16,526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와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 증가율 감소 등 인구 통계학적 요소뿐 아니라 고금리 지속, 분양가 상승, 청약 경쟁률 심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면서 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건설업계의 악화와 지방 미분양 증가로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청구 공사를 무사히 현금으로 회수할 때까지 유동성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건설업황 악화와 지방 미분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단기보고서를 공개한 9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미청구 공사액은 18조 4,3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사별로 보면 포스코 E&C, DL&C를 제외하고 모두 미청구 공사액이 늘었습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로 6조 1,921억 원의 잔액이 쌓여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미청구 공사액이 지난해 말 1조 8,12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 4,690억 원으로 36.26% 증가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이라든지 비주거용 부동산에 사실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건설사들이 미청구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가 중요한데 국내 주택 경기 부진으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국토부는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5개 1기 신도시 관내 13개 단지, 총 14,000여 가구의 영구 임대주택을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시 이주민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2027년부터 매년 3만 가구가량이 착공에 들어가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 가격 상승 등 인근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관내 영구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처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저층부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른바 소셜믹스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린더와 함께 하시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핫한 단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에 돌입하는 단지 2개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공급되는 단지까지 총 5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이 분양시장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서 어떤 성적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DH 방배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이나 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된 단지죠.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DH가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3,06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해도 1,244가구에 이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의 동수만 29개입니다. 전용 면적은 59ABC, 84ABC, 101AB, 114AB 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강남과 서초, 용산 등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의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단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지 역시 6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레미안 원펜타스에 이어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신축 단지 공급이 적은 방배동에 들어서는 3천 단지 대규모 아파트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설계 특징으로는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됐습니다. 단지 인근 교육 환경으로는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등이 인접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릴렉스 라운지와 수영장, 러닝트랙, 영화관 등 고급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생활 인프라와 공원 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홈플러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방배공원, 이수동산 어린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8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사실 DH 방배 같은 경우는 워낙 화제의 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명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첫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경기도 용인시에 공급되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입니다. 에피트는 HL D&I 한라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아마 한라 비발디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HL D&I 한라의 원래 아파트 브랜드였는데 이를 아예 새롭게 리뉴얼한 브랜드가 바로 에피트입니다. 최근 TV 광고에서도 임시완 씨를 모델로 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HL D&I 한라가 이 에피트 단지를 경기도 용인시에 선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금어리 64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총 1275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전용 면적은 68AB, 84AB, 101제곱미터입니다. 이 반도체 단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세권 아파트인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서 꽤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당 분양가가 1,417만 원입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는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요. 지난 6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구성역을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용인 처인구에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반세권 아파트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서 청약 흥행이 예고되는 두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단지도 강남권이라고요? 네, 이번에도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또 다른 관심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청담 르엘입니다. 기존 청담 삼입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인데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에 공급됩니다. 이 르엘은 롯데건설이 보유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죠. 주로 강남권 정비사업단지에만 적용해온 브랜드여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지는 최초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7천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입니다. 이 기존의 최고 분양가 단지가 지난 7월에 분양했던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인데요. 이 3.3제곱미터당 6,736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겪었던 단지인 만큼 이처럼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은 사실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 49에서 218제곱미터 1261가구로 조성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149가구에 불과합니다. 이 적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만점 통장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그중에서도 최상위 위치를 자랑하는 청담동에 들어서는 만큼 이 대중교통 요건과 생활 인프라, 조망 등이 모두 우수합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고요. 9호선 봉은사역도 가깝습니다. 이 청담역에는 위례 신사선이 예정돼 있고요. 인근 삼성역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또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췄습니다. 올림픽대로 건너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이 청담 근린공원과 봉은사 등 녹지와 공원도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코엑스와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강남구청, 청담동 주민센터, 세무서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했습니다. 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봉은초등학교와 봉은중학교가 있고요. 경기고등학교와 이 영동고 등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습니다.
롯데건설은 시그니엘과 나인원 한남 등 이 최고급 주거 공간을 시공하며 얻은 경험과 기술을 결합해서 이 단지에 적용했다고 밝힌 만큼 어떤 고급화 단지가 들어설지도 궁금해집니다. 청담레일은 실물 견본 주택 없이 다음 달 중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분양 일정도 9월 중에 공개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고급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어떤 단지가 들어설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아직 자세한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9월 중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단지 만나볼까요? 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에 들어서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단지입니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02번지에 공급되고요. 총 900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 단지입니다. 지상 최고 42층 5개 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만 구성됐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AC-4블록 KTX 원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42층 초고층 아파트로 원주 시민과 인근 강원도 거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남원주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지구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학교와 공공청사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 남원주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LH가 지정하는 투자 선도지구이기도 합니다. 서원주역에는 향후 경강선 여주에서 원주 복선 전철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경강선이 개통되면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판교와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을 갖추게 됩니다. 또 원주는 서울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 D 노선의 정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상업과 업무시설이 계획도 있고요. 원주 주거 선호지로 꼽히는 무실동 생활권에 속해 이마트와 학원과 관공서 등 무실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미건설이 리뉴얼된 린 단지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단지로도 알려졌습니다. 42층 초고층 단지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넉넉한 동간 거리와 막힘없는 배치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단지 역시 9월에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일정 역시 다음 달 중에 공개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가을 본격적인 청약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정말 많은 단지들이 공개되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지 만나볼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가평에 들어서는 한양의 수자인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평 수자인 더 퍼스트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 81-18번지에 들어서는 단지고요. 이 청평에서 무려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축 단지라고 합니다. 청평 3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4개 동 551가구고요.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전용 면적은 59AB, 84AB, 113AB 제곱미터 등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수로 구성됐습니다. 단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경춘선 청평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마성역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지난 8월 10일 서울 지하철 8호선이 남양주 별내역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잠실역까지 환승으로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청평에는 신시가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청평 2지구 도시개발사업, 청평 역세권 2지구, 청평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지 옆에는 청평중과 어린이공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청평초등학교도 가까운 편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하나로마트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북한강과 호명산 등 조망권을 확대한 설계도 적용이 됐는데요. 단지 안에는 골프 연습장과 GX룸, 작은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커뮤니티가 마련됩니다. 이 단지 역시 9월 중에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분양 일정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마지막 단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0.32% 상승폭보다는 다소 줄어든 0.28%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66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역시 매매가와 전세 가격 모두 올랐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전과 울산 등 소폭 상승 전환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104곳에서 109곳으로 늘었습니다. 보합 지역도 6곳에서 8곳으로 증가했는데요.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1곳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서울은 0.28%, 경기는 0.11%, 인천은 0.15%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와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2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0.63%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는 이번 주에도 금호와 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57%라는 높은 상승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어 마포구는 아현과 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0.37%, 용산구는 한강로와 이촌동 위주로 0.32%, 광진구는 광장, 자양동, 학군지 우수단지 위주로 0.31%, 동대문구는 전농동과 회기동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3%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9% 서울자치군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0.58%로 성동구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송파구는 이번 주 신천과 잠실동 위주로 0.48%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와 압구정동 위주로 0.39%, 동작구는 노량진과 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0.34%, 영등포구는 신길과 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0.29%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 0.15%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청라와 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0.31%, 동구는 송림과 송현동 준신축 위주로 0.23%, 부평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부평과 산곡동 위주로 0.18%, 미추홀구는 도화와 용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5%, 남동구는 구월과 논현동 위주로 0.14%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상승 흐름 속에서 용인 처인구는 김양장동 그리고 포고급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9%, 여주시는 현암과 오학동 위주로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벼량동과 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4%, 성남 분당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순회와 서현동 위주로 0.29%, 하남시는 가미동과 덕풍동 위주로 0.29%, 광명시는 철산, 광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4%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마이너스 0.10%, 부산은 마이너스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대전과 울산은 0.01%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이번 주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가 전주 대비 0.13%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소폭 늘렸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상승세가 66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의 전세값 상승세도 꾸준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0% 올랐습니다. 이 전세 가격 상승세의 주 원인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전세 문의는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중심의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와 거래, 매물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서울 전체의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20%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옥수동과 성수동 2가 선호단지 위주로 0.39%, 광진구는 구이동과 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0.30%, 노원구는 월계와 중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3%, 동대문구는 전농동과 이문동 위주로 0.22%, 마포구는 대흥동과 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0.19%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20%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계포와 역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1%, 영등포구는 물레동 3가와 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0.29%,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0.25%, 강서구는 방화동과 등촌동 구축 위주로 0.23%, 동작구는 상도동과 사당동의 학군지 위주로 0.21%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도 0.23%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입니다. 서구는 당하동과 청라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46%, 부평구는 교통 환경이 양호한 삼산동과 부평동 위주로 0.36%, 남동구는 만수동과 관석동 위주로 0.29%, 동구는 송현동, 송림동 위주로 0.16%, 중구는 중산동과 신흥동 위주로 0.07%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용인 처인구는 매매가와 함께 전세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전주보다 0.16%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천 원미구는 종동과 역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4%, 김포시는 장기동, 풍무동 위주로 0.24%, 고양 덕양구는 화정과 성사동, 존신축 위주로 0.23%, 시흥시는 정왕동과 신천동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마이너스 0.08% 전세 가격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대전은 전세가의 경우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산은 0.03%, 광주 0.02%, 울산은 0.03%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폭을 기록했던 세종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이외 8개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0% 보합 전환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7월 아파트 거래량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의 88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